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살면서 어떤 수술이나 안과 시술, 치과 수술 등을 할 때 메디컬 클리어런스를 받는데요. 그 메디컬 클리어런스에 대해서 잘못된 상식들이 많아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토론을 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사고가 나서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그런 응급수술 말고 예를 들어서 gallbladder 쓸개를 떼낸다는 수술을 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암이 발견돼서 수술을 하는 그런 큰 수술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안과의 수술 아니면 이빨을 뽑거나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치과 시술을 할 때에도 메디컬 클리어런스를 받으라고 합니다. 그 메디컬 클리어런스라는 것은 보통 주치의나 내과 의사 아니면 가정의학과 의사로부터 이제 받는 폼을 말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메디컬 클리어런스라는 말은 의학적으로 그 수술을 아니면 시술을 해도 된다는 오케이를 받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제 병원에 치과 병원에서 그리고 다른 병원에서 그거를 해달라고 팩스가 온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을 받고 모르는 거기서 일을 하는 분들조차도 의사가 아닌 사람들은 모르는 경우에는 의사들이 그냥 사인해서 보내주니까 그냥 사인만 하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환자를 차트를 봐야 되느냐 환자를 불러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참 너무 황당한 말이죠. 환자들이 몰라서 무지해서 그거를 그렇게 말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데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사인만 하면 됐지라는 말을 참 한다는 게 너무 황당하죠. 예를 들어서 치과 의사가 내과 의사한테 이 사람은 시술을 해야 되는지 사인을 받아오라. 그러면은 치과 의사도 의사인데 그 사람 자기가 하는 영역 바깥에서 너무나 복잡한 일들, 내과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내과 의사한테 수술을 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내과 의사는 그걸 가지고 받아서 그냥 대충 사인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인을 못 받아가지고 시술을 못했다고는 하지만 사인 받으려고 치과 의사가 그거를 단순히 보내는 건 아니죠. 물론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수술이 잘못됐을 경우에 자신은 내과에서 하라고 해서 했다 이런 식으로 책임 부담을 하려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거는 이제 사이드고 진짜로 중요한 거는 자기가 시술을 했을 때 마취를 하고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그런 거를 톨러레이트 할 수 있는지 내과 의사로부터 오피니언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환자한테 환자 차트를 봐야 되고 그리고 환자 차트를 보고 나서도 그동안 환자가 만약에 환자를 3개월 전에 4개월 전에 봤다 그러면은 3, 4개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환자를 다시 보고 거기에 대해서 환자의 상태를 파악을 하고 그럼 수술을 해도 되겠다 시술을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 사인 그럴 때 내과 의사가 사인을 하면 굉장히 큰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간과를 안 하고 덜렁 아무렇게나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술을 하는 거기서 일을 하는 간호사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를 모르고 환자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또 환자들한테 말을 하니까 환자들은 또 아니 닥터존은 아니면은 내과 의사는 그냥 사인하면 되지 뭘 그걸 그렇게 말을 하죠.
사인하면 되지. 그러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지금 청취하시는 분 집을 내 집으로 명의로 바꾸겠다. 사인만 해주면 되지. 그 사인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죠. 내과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환자를 진료를 해서 이 사람이 건강 상태를 봤다는 거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사인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제 메디컬 클리어런스라는 폼이 있고 그 폼을 받은 내과 의사나 주치의, 신장내 아니면 그 가정 주치의는 그거를 보고 환자를 파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환자들 입장에서 나는 괜찮은데 뭘 그걸 또 오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제 환자는 아니었지만 이제 의사들 이제 경험을 하면서 다른 의사들한테 생겼던 일이나 이런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특히 아스피린 같은 거를 먹는 거를 이제 시술하는 사람은 끊어도 되냐 이런 말을 해요. 아스피린이나 플라빅스 이렇게 피를 응고시키는 거를 방해하는 약. 자, 그러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피를 응고가 되는 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먹는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뇌졸중이 있어가지고 있었거나 아니면 뇌졸중에 시초 증상이 있어서 그거를 신경과에서 줬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심장내과에서 그 약을 줬거나 아니면은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스텐트를 했는데 스텐트를 해서 피 묽게 하는 약을 먹거나 이런 경우에 아무렇게나 그 약 며칠 끊으면 되지 해가지고 끊었는데 스텐트가 딱 막혀가지고 하트어택이 와가지고 환자가 죽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소송은 둘째치고 환자는 죽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할 수 있었는데 그거를 방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근경색증이 있어서 스텐트를 한 사람은 플라빅스 같은 것을 상황에 따라서 1년에서 2년은 그 약을 절대 끊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 상황을 잘 모르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아무래도 내과적인 일이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이 그런 것까지 다 모르니까 치과 의사 선생님은 무책임한 치과 선생님은 끊어도 돼요. 그렇게 말을 이거 내가 수술하는데 피나면 안 되니까 끊읍시다. 이렇게 말을 할 때고 그렇지만 무책임하지 않고 이제 정확하게 하시는 분은 내과 의사한테 가가지고 끊어도 되는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럼 내과 의사는 이게 스텐트를 박은 지 5년이 됐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러면은 한 7일 정도 끊어도 되겠다 해서 오케이를 해주는 거고 그러면 그 환자한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저거 이 빼고 나서 다시 이거는 시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병원에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무작정 사인만 해줘가지고 그걸 끊었다. 그래가지고 스텐 막혀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정말로 내과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을 전화를 해서 오시라고 그런 연락이 오면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또 큰 문제가 되는 게 한인타운에서 제가 미국 사람들 제가 예전에는 이제 유태인들하고 백인들을 좀 주로 환자들을 봤는데 여기 와서 이제 거의 99%가 한인분들만 보다 보니까 굉장히 틀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다른 주에서 일을 할 때는 HMO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HMO가 없어서 다 PPO니까 환자들이 자기가 가고 싶은 의사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자, 그랬는데도 제가 1년 동안 환자를 보면서 자기 마음대로 혼자서 그냥 봐야 되겠다고 오는 환자들이 1년에 3명 정도밖에 없어요. 다 제가 지금은 주치의를 하지만 예전에는 신장내과 전문의만 할 때는 환자가 딱 3명, 1년에 3번 정도 환자 딱 와서 난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러니까 신장 보러 왔다. 그러면은 프런트에서 돌려보내요. 그 환자한테. 주치의한테 가셔서 진짜 저를 신장내과 의사로 봐야 되는지 그 허락을 받고 오라고 오더를 받고 오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 내과 주치의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는데 한국타운에 오니까 내과든 신장내과든 심장내과든 다들 환자는 그 사람이 주치의라고 뭐 말을 하면서 다녀요. 그런데 오늘은 여기 내과, 뭐 다음 주는 저쪽 내과, 그 다음 주는 다른 내과 이렇게 다니면서 약을 받아가지고 중복이 되는 약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술할 때 그런 약들을 뭐를 먹는지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환자 자체도 어떨 때는 뭐 이 사람 서너 사람 보니까 자기가 어떤 약을 먹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2개를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출혈을 한다. 뭐 솔직히 치과에서 뭐 그거를 안 끊었어야 되는데 모르고 했다. 그럼 피 나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물론 치과 선생님이 되게 싫어는 하겠지만 누르고 있으면 죽진 않죠. 피 출혈로.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눈에 대해서 뭐 눈에 시술을 하는 거였다. 그래서 주사를 넣어가지고 뭐 시술을 하는 거였는데 물 맑게 하는 거를 피 묽게 하는 약을 하나만 끊었고 이 사람이 2명의 내과 의사한테서 받았는데 하나만 끊고 다른 건 말을 안 해서 안 끊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눈 안 속에 피가 하면은 실명이 되겠죠. 실명이 되면 안전사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은 자기 주치의를 하나 두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수술을 할 때는 그런 약들을 진짜 먹는지 안 먹는지 다 약을 갖고 와서 이런 약을 먹으니까 어떤 걸 빼자 어떤 거를 빼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지 무턱대고 사인만 받으면 안 됩니다. 뭐 법적인 문제도 있지만 솔직히 제일 중요한 건 환자의 안전이죠. 뭐 실명도 실명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척추 수술을 하는데 그거를 안 끊었다. 그럼 척추 안으로 피가 생겨가지고 그 척추를 눌렀다. 그럼 어떻게 됐어요? 반신불구가 된다고요. 굉장히 뭐 매일마다 드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고 드셨던 그게 수술을 하면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약을 다시 리뷰를 하고 그때 가서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전화해요. 닥터초 뭐 3주 전에 봤는데 왜 또 가야 되냐고. 3주 전에는 당뇨 때문에 오셨거든요. 당뇨 때문에 와서 수술한다는 얘기 안 해놓고 당뇨의 얘기를 다 하고 이제 당뇨 이야기를 바꿉시다. 그리고 뭐 콜레스테롤 이거 하세요. 혈압은 요거니까 혈압 요렇게 바꿉시다. 요렇게 딱 해서 끝났어요. 3주 전에. 근데 자기가 어떤 수술을 한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의사가 딱 하면은 제가 다시 오라고 해야 되는 게 그러면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럼 혹시 피 묽게 하는 약 드세요. 확실하게 약 다 갖고 와서 이거 하고 그러면 수술을 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아니면 피 응고하는 문제가 생겼는지 빈혈이 있는지 그런 피 검사를 다시 해서 확실하게 큰 수술이면 확실하게 다시 해가지고 이 사람이 수술을 지금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작은 시술이면 뭐 피검사를 다시 안 해도 될 수는 있지만 응고되는 약을 끊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분이 심장이 굉장히 안 좋아서 마취제를 좀 많이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거를 다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당뇨하고 고혈압, 고지혈증 때문에 봤던 그 2주 전은 3주 전에 봤던 대화와 완전히 다른 대화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오셔서 다시 오라는 거지 뭐 똑같은 얘기를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다 이게 환자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디서 의사 사인 받아오면 다 된다. 자, 사인이라는 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는 사람이 그 환자에 대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어떤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그 의사를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할 때 자신이 더 그 수술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않게 방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